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이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서도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줄지 않고 지금 한 8분 후에 또 속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3단계로 격상될 것 같지는 않은데 거의 3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에게 지금 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고요. 지금 뭐 한 17, 8분 있으면 또 속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소식도 있었고 어저께 파월 의장의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조금 뭐 여유 있게 좀 가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오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후장이나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금 시장이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호재가 있었죠.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었다는 호재,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통화 정책을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로 채택을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해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도 코스피도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360선 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좀 있으면 더 고강도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 뒤로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 중에는 뭐 2,380선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0.8% 상승에 좀 그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가 매도 전환하면서 좀 지금까지 패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재,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긴 했지만 기대감을 선반영한 데 따른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현재 코스피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저께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연준 파월 의장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그 AIT라는 거요, Average 네. Inflation Target, 소위 그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채택하겠다고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곁들이면서 네. 그다음에 사실 어저께 장기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들은 뭐 며칠간 올랐기 아이고.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고 네. 그다음에 어저께 그 치료제 관련된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또 그 경기 민감률이 좀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네. 이런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큰 임팩트가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을 만도 한데 네.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뭐 크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는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민감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물론 오늘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3단계 비슷하게 격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10명 이하로 모여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네. 주식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하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경민 팀장님께 투자 전략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연준의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 이 채택은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왔는데 이번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경기 부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일정 부분 물가가 2% 이상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용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거든요. 따라서 제로금리 부분을 유지하겠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충분히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까지도 일정 부분 안정이 돼야지 통화정책 스탠스를 고려할까 말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에셋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경기가 회복되는 것과 맞물려서 자산 가치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특히 주식시장이 고평가 부담에 노출된 상황에서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기간 저금리가 유지된다라고 이제 하는 점은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따라서 이런 흐름들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자산가치 상승에 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고 과열, 버블, 고밸류를 용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움직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동안 며칠 동안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2%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라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제한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유연성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했던 것과는 좀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채권 시장이 좀 강한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장기금리 상승은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장기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른다는 것들은 증시 추세적인 상승을 지지하는 변수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최근 미국 지표들을 보면은 소비심리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들이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보다는 채권금리 반등이 좀 강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성장주 중심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구체성,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방안이 없었고 일각에서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기존의 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기술적 차원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구체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들이 시장의 기대를 조금 단기적으로 좀 억눌렀고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그리고 채권금리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경계감들 그에 따라서 경제지표들 펀더멘탈이 얼만큼 뒷받침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교통정리가 끝난 뒤에는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팀장님, 네. 오늘 보면은 사실은 지수가 좀 괜찮다가 지금 30분에 지금 속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지수가 조금 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과거에 3월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런 큰 뉴스들이 나오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심리적으로 센티멘트를 보면 한 3% 정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사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하락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 오늘 견디는 거 보면 앞으로 좋은 주식을 좀 사면 앞으로 상승할 테니 너무 패닉해서 팔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투자 시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의 투자 시계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 시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향후 좀 더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느냐라고 보신다면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질 않고 있고 지금 추가적인 고강도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번 확산세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특히 내수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전망이든 이익 전망이든 좀 더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불안감들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3월과 같은 패닉 장세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추가 정책 동력이 이미 충분히 유입된 상황이고, 추가적인 재정 정책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고요. 3월 패닉 국면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상치 못했던 셧다운이 나타나면서 이런 과정에서 정책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정책이 있어도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굉장히 급격히 위축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미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재정 정책은 충분히 들어왔고 유동성 공급도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든든한 안전판이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 정부 측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4차 추경과 같이 추가적인 재정정책 확대를 논의 중이다. 네, 이경민 팀장님. 네. 지금 3단계, 중 3단계로 올라간다고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뭐 시장이 그렇게 아주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3월처럼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네.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님 이경민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